한편 혼자 남은 삶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다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다시는 웃을 일도 없을 것 같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낸 뒤 세상이 예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다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허무한 위로나 빈말이 아니도록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간 배우자를 잊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면 미안하고 잘 먹으면 미안하고 어딘가 가고 싶어져도 미안하고 다시 일상을 찾으려 하면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했다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기억은 남고 그리움도 남고 사진을 보면 울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리움을 품고도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이 가장 힘든 질문 왜 살아야 하지? 사별 후에는 많은 분들이 삶의 이유를 잃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했고 경제 활동도 줄었고 친구도 뜸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절망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몸이 아파도 걱정해줄 사람이 없고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집니다. 혼자 남은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큰 사건보다 작은 공백 때문입니다. 사별 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매일의 작은 공백입니다. 같이 먹던 밥상, 같이 보던 TV, 같이 걷던 길, 같이 자던 방, 같이 나누던 농담, 같이 가던 병원, 같이 기다리던 자식 소식. 이 작은 장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회복도 거창한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공백을 작은 새 습관으로 메워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은 삶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방법, 일상을 다시 만드는 것. 회복은 감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다시 서야 감정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하기, 씻고 옷 갈아입기,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기, 매일 20에서 30분 걷기, 집 안 환기시키기, TV만 보지 말고 한 가지 할 일 만들기, 장보기, 반찬 만들기, 화분 돌보기 같은 작은 일 시작하기.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삶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혼자 남은 삶이 계속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분들이 사람을 피합니다. 괜히 나가면 더 허전하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싫다. 다들 부부로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슬픔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굳어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 1명, 자주 연락하는 가족 1명, 복지관 모임, 교회나 성당, 절, 산책 모임, 노인대학,
취미 모임. 이런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6번째 방법,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도 살아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더 살아납니다. 사별 후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자기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이 없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삶의 의욕을 꺼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 등하원 도와주기, 이웃 안부 챙기기, 교회 봉사, 복지관 봉사, 텃밭 돌보기, 후배에게 경험 나누기, 소소한 일거리 하기. 이런 역할은 돈보다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쓸모 있구나.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이 감각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4번째 방법,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별한 분들이 가장 오래 붙잡히는 감정 중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 더 빨리 갔어야 했나? 더 잘해줄걸.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살아서 웃는 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은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평생 묶이면 남은 삶도 같이 묻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은 아마 우리가 평생 울기만 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조금 웃어도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도 됩니다. 꽃이 예쁘다고 느껴도 됩니다. 어딘가 다녀와도 됩니다.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몫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번째 방법,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사별 후 회복은 이전 인생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위로를 얻고, 어떤 분은 글쓰기나 그림, 음악, 산책으로 버티고, 어떤 분은 봉사나 돌봄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정답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내일을 살게 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버틸 이유 하나,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은 늦지 않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나? 이제 다 늦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사업을 하거나 큰 꿈을 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밥을 챙겨 먹고, 다시 햇빛을 보고, 다시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시 내 역할을 만들고,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도 아주 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뒤 삶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움은 남고,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문득문득 보고 싶고, 혼자라는 사실이 사무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시 일상을 세우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역할을 만들고, 다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간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 깊은 상실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더라도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결국 새로운 삶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